변두리 역사. 레트리는 유럽의 범선에 세워진 큰 돛대에 오르는 줄사닥다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레트린을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2차 세계대전 나치 사진이 매우 많이 나온다. 도대체 배에 쓰이는 장비와 나치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은 나치 독일이 패하자 다른 대륙으로 도망가는 히틀러 잔당들의 탈출을 도운 바티칸의 흑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마 바티칸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전쟁 학살 범죄자 빼돌리기 프로젝트가 레트린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배가 침몰하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에 숨어 살던 쥐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겠다고 마스트 꼭대기까지 레트린을 기어오르는 절박한 모습과 수백만 명을 죽인 나치 학살자들이 그래도 지들은 살아남겠다고 찌질하게 숨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다. 16세기 초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국가가 늘면서 신자가 줄어든 로마 카톨릭은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더니 19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왕국에게 직할 영토까지 빼앗기면서 교황권 추락의 끝을 보았다. 영토와 신자의 감소는 곧 헌금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각 나라에서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많은 부동산들이 국유화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바티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22년 교황이 된 비오 11세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바티칸을 떠맡게 되었다. 교황이 거주하는 라테라노 궁전은 빗물이 새거나 누전으로 불이 나기도 했지만 보수공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기저기 쥐들이 들끓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돈이 없었다. 은행에서는 빚독촉이 이어졌다. 궁핍한 생활을 연명해가던 교황은 1929년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한다. 당시 파시스트를 이끌던 무솔리니는 정치적으로 바티칸이라는 뒷배가 필요했고, 바티칸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독일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독일의 카톨릭 정당 젠트룸을 해산해서 히틀러를 도왔으며, 그 대가로 바티칸은 독일이 거둔 교회세 중 상당히 큰 돈을 받았다. 파시스트와 나치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자 교황은 현재 바티칸 은행의 전신인 특별행정처를 설립한다. 바티칸은 독재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국제적 투자를 거쳐 차곡차곡 재산을 불려나갔다. 이 돈을 관리하던 사람은 독일의 금융 전문가 베르나르디노 노가라였다. 노가라는 특별행정처에 성직자를 배치하지 말라고 교황에게 요구했다. 종교적 판단이 개입하면 수익을 올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비윤리적이고 반카톨릭적 사업에도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스위스 은행과도 손을 잡았다. 이탈리아 기업인들의 비자금이 바티칸 은행을 통해 스위스 은행으로 빠져나갔다. 마피아도 마약 거래 자금을 바티칸 은행에 맡겼다.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날 조짐이 보일 무렵부터 바티칸은 전범들을 빼돌리기 시작한다. 이때도 마피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유태인 학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성직자들이 그 수줍던 태도를 버리고 나치 전범과 파시스트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학살자들이 목숨을 구하고 해외로 도망가는데 엄청난 수수료가 들었는데 재산의 40에서 50%를 바티칸에서 떼어갔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돈만 되면 뭐든지 했다. 이렇게 독일을 탈출한 전범들은 알로이스 후달과 같은 고위 성직자를 통해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비밀 아지트와 탈출 루트를 제공받았다.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은 살인마들에게 현대판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다. 뒤에 이 조직적 범죄는 레트린 프로젝트 또는 레트라인 프로젝트라 불리게 된다. 이는 나치 전범의 도주를 도운 모든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시아, 바티칸 등 다수의 국가가 연루되어 있다. 독일 탈출의 가장 큰 루트는 독일에서 스페인을 거쳐 남미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는 주로 독일의 일반 병사들이 이용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로마를 거쳐 제노바로 간 다음 남미로 도망가는 루트였는데, 이는 주로 나치의 고위급들이 이용했다.
바티칸을 통하면 도망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로 찾아오는 전범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알로이스 후달처럼 직접 독일군 수용자 캠프를 찾아가서 레트린 프로젝트를 이용할 고위직 전범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절한 성의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 신자들을 찾아내면 바티칸의 이름으로 가짜 신분증과 통행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수용소에서 탈출시켜 로마로 데려와 신분 세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치 당원들의 비밀 조직인 오데사와 바티칸의 성직자들은 국제 적십자사를 이용해서 전범들을 이동시키는 창의적인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단 로마로 데려온 다음에는 비밀 아지트에 숨겨두고 기회를 보다가 제네바를 거쳐 남미 국가로 탈출시켰다. 남미는 바티칸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카톨릭 국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바티칸의 도움으로 유럽을 빠져나간 전범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 중에는 종전 후 바람처럼 사라진 A급 전범들도 적지 않았다. 독일을 탈출해서 주로 남미로 도망간 25만 명 중에는 게슈타포 총수로 4천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여 리옹의 도살자로 불린 클라우스 바르비, 나치 친위대 장교이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내과의사로 일하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 등이 있다. 이렇게 도망간 나치 잔당들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는데 유럽인의 비중이 높아 전범들이 교묘히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고, 당시 페론 정부 또한 그들이 챙겨오는 금덩어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합국 중 어떤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범죄자라 할지라도 송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고위급 전범들이 어떻게 신속하고 은밀하게 남미로 탈출할 수 있었는지는 전쟁이 끝나고 15년이 지난 1960년 A급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잡히면서 드러났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 독일의 SS 중령으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즉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1960년 아이히만은 유대인 정보기관이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됐는데, 이 가공할 범죄자의 탈출과 은닉을 실행한 세력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사실이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이히만 은닉의 주도적인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알로이스 후달이라는 주교와 신분 세탁을 위해 서류를 만든 안톤 베버라는 신부였다.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히만은 제노바의 수도원에서 은밀하게 생활하며 완벽한 보호를 받았다. 아이히만은 1960년 체포된 후 신문을 받았을 때 아르헨티나로 가는 동안 가톨릭 사제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교황 피우스 12세가 나치의 구호와 반유대주의에 사로잡혀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을 뿐 아니라 박해를 선동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바티칸 교황청은 이런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나름의 해명 자료들을 내놓았지만, 기록물 원본이 아닌 정리된 자료를 내놓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오늘은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었던 바티칸의 나치 학살자 구출 계획 레트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